라니맘닷컴의 훈으로 제작되는 3월 8일 화요일 통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A반하고 라사모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한국의 강원 산불 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각각 110만 원씩 후원을 했습니다. 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에도 미즈노래 한결같은 비전,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자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편이 좋을 때 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함께하고자 하는 선한 부자로서의 모습에 동참해 주셨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힘든 상황에 있는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꼭 희망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장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시작부터 거의 전쟁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W 급락 급등, 어제부터 페니 주식들이 여기서 말하는 페니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유가, 그렇죠? 유가에 관련된 일명 득보잡,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어제부터 500%, 400%는 200%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홀트가 계속 걸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갬블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의 날이 밝았습니다. 투표는요,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금 양쪽 다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뚜껑 열어봐야겠죠.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었던 철저하게 갈라진 두 쪽 나버린 대한민국이 하나로 봉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살림을 쑥대밭으로 만든 화마가 90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에 가까스로 잡혔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13배가 넘는 면적을 태우면서 주택 140여 채가 전소되고 50여 채가 일부 손실됐는데요. 자, 재해를 당한 재해민들 힘내시고 정부의 신속한 구제 지원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과 접촉하거나 같이 거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더욱 권장됐습니다. LA 이민자 인권 단체들이 청소년 이민자들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들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는 특별 청년 비자 승인을 촉구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달 4월부터 LA 시내 177마일에 달하는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마일씩 낮춰집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제한 속도가 줄어들면 교통사고 발생률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단체들도 미즈노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지만 더불어 미국 소비자들, 저희들도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EU 회원국들이 이 조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대안으로 추진 중인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 추진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증산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도시 민간인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격해지고 있고 외국으로 탈출한 난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즈노일도 일찍이 전쟁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하고 당시에 그 아랍 에미레이트 피에로인가요? 예.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자가 공항을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미국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귀국을 했고 중동의 사람들은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겠다.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철수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었나요? 총리였나요? 도망갔죠? 예,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딸은 뭐 뉴욕에서 디자이너인지 뭔지 뭐 미친년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대조적인 모습이죠.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속속 전 세계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조국을 지키고자 우크라이나로 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이기고 지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투력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 설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운동은 일어날 것이다. 제가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독립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모쪼록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수미 등지에서 인도주의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 경로에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어저께 저희가 전해드린 미즈노래 속보 영상에서 민간인, 피난 가는 민간인이 러시아가 쏜 로켓포에 사망하는 일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죗값을 러시아는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푸틴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체제에 고립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전시대의 평화적 공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제안하면서 평화와 정상적인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아침에 라방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소 냉전을 푸틴 머릿속에는 평화적 공존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미소 냉전을 평화적 공존. 마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기사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훅 빠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네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후끈 올라서고 있지요. 그렇죠? 보시면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어제는 멤버십 영상이 시장을 해봐라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을 해부할 게 아니라 푸틴의 머릿속을 해부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푸틴의 머릿속을 해부할 가치도 못 느끼겠고 정상인이어야지 분석을 하지 정신병자는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동에 가두는 거죠. 아무리 지표가 좋고 뭐가 좋다 한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 핵전쟁이 운운되는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막 튕겨나오는 이런 일명의 잡주들의 모습은 뭐 굳이 의미를 부과하자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매수세가 들어오고 딱 작년 이맘때에 GME 주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GME 사건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홀트가 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단타를 치더라도 또 조심하시고요. 제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팡주식들, 일명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올라서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애플 지금 아이폰 SE 5G 그런 호재도 나오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의 호재는 먹힐 수가 없죠. 좀 더 강력한 게 나와야 되는데 자 계속 무너지지 않고 올라서고자 하는 시장의 이런 모습. 자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CPI 발표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CPI 발표가 높으면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상 또한 FOMC 다음 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장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선반영된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과 하락장으로 접어든 모습이 역력하지만 시장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목가의 싸움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인내심의 싸움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면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기 위해서는 주식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셔야 됩니다.